제가 이제 재미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런 흐름이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 때하고도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막 한참 불장이었던 때가 있었죠. 이제 환멸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 직전 단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짜기로 떨어지고 나면 옥석이 가려지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은 기업이 뭐 1%, 2% 될까 말까 할 거거든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냐면 절대로 단기간 안에 야, AI는 이거야. 이게 AI 킬러 앱이야. 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기간 내에 등장하지는 않을 거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다. 획기적인 기술, 갑자기 어떻게 탁 나타나서 우리 삶을 바꿨다. 이런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챗GPT 그거 뭐 좀 안 쓰면 어때요? 그러면 AI 킬러 앱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건 역시나 AI 같아요. 재미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킬러 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싹수가 있는 기업들, 싹수가 있는 기술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돈이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폭락장 이후에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AI가 버블론인지 아닌지는 미래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또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현재에서 가늠해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AI 버블론의 근거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형수 대표님을 모셔서 이번 폭락장이 AI의 거품을 예쁘게 걷어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또 AI 버블론이 갈수록 조금 더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을 한 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온라인은 처음이신데요. 고려대학교의 김승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힘들었습니다. 오시기 워낙 바쁘신 분이기도 하고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감히 머니올라가 경쟁 채널이라고 밝히고 싶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무려 211만. 네.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건 이제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한 강연이었고요. 사실은 예전에 뭐 차이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 이제 홍진경 씨죠. 그러니까 그분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채널에 가면 뭐 국회의원분들도 많고 요새 유명한 일타 강사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보다 이제 조회수가 더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옛날에 찍은 TV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 홍진경 씨 그 프로그램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요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지만 근데 교수님은 지상파에도 사실 많이 나오시고 주로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은 이제 정보 보호 쪽 관련 또는 보안 관련 쪽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상화폐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게 사실은 블록체인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정보 보호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블록체인 가상자산 그러면 비트코인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비트코인. 비교적 이게 최근에 나온 거다, 신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가상자산,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1982년대, 1980년대 개념들이 다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90학번이고 그 90년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정보 보호를 공부할 때 가상자산,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었어요. 관련한 논문도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정보 보호 얘기하다가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얘기를 하게 됐고 요새는 사실은 정보 보호보다는 이제 가상자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지시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가상자산을 주제로 저를 찾기 시작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대중들께서는 저 사람은 블록체인 연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교수님을 알아보니 AI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제 트렌드를 알 때 좀 더 이렇게 권위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교수님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네. 근데 교수님은 뭐 어쨌든 저희가 투자 채널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변동성을 예상을 하고 계셨죠, 사실. 예상 못했죠. 그래요? 네. 예상 그랬으면 제가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했게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채널은 잘 안 나아가는 편이에요. 맞아요. 사실 제가 어디에다 뭘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제 제자들이 아마 더 투자 수익은 좋을 거예요. 부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제자 중에 AI는 아니고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뭐 강남에 아파트 2개를 산 석사과정생도 있으니까. 진짜로요? 예. 와. 그래서 저는 그 친구만큼 투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뭐 어떤 지식을 좀 쉽게 전달해 드린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이런 기술 간의 연계성,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데는 아무래도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네, 싶고요. 사실은 AI 관련해서도 제 전문 분야는 AI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건 아니고 AI의 어떤 안전성, 어떤 개인정보 보호 이런 쪽이 사실은 제 전공하고 가까운 분야고요. 네. 제가 교수님께 AI 버블론이 확산 중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흔쾌히 네,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사실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는 버블이다 아니다 계속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동의하시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어떤 부분인가요? 요새 이제 이렇게 AI 버블론, 거품론이 확산된 중요 계기는 네. 올해 6월 25일에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량이 한 30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네. AI를 이게 좀 버블이다, 거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 실었어요. 양쪽 의견을요? 네. 그런데 그걸 그냥 단순히 어떤 의견을 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수치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 자료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네. AI가 이게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쪽에 대한 얘기들은 뭐 다른 방송이나 앞서도 많이 나왔을 테니까 그걸 제가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AI가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네,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MIT의 교수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실제로 이 AI를 돌리는 데 있어서 뭐 많이 알려졌지만 막대한 전기값, 네. 그다음에 또 데이터를 모으는 데 드는 비용, 그렇죠. 이런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연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익 대비 사실은 너무 많은 비용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수치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계속 언론을 타고 있고 재인용되면서 유튜브의 다른 방송에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가트너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지금 거품이 꺼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트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환멸의 골짜기로 떨어지기 네, 직전이다. 그 표현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investing.com이란 곳에서는 지금 버블 2단계에 있다. 그래서 버블 2단계는 뭐냐면 세상에 가져올 영향이 과대 포장되는 시기. 버블 2단계는 아직 포장되는 시기. 네, 그래서 막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이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거고 돈 벌 기회다.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 버블 3단계로 가면 이게 포모 단계로 진입해서 남들 다 투자하는데 내가 투자 안 하면 나 이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투자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기로 접어들면서 네. 버블이 급속히 붕괴될 거다. 엔비디아만 봤을 때는 약간 이미 버블 3단계였을 것 같은데. 약간 뭐 그쵸? 그런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야?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가트너, 그다음에 인베스팅닷컴의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네. 전부 다 지금 이제 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단계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미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런 흐름이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 때하고도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때. 그렇죠. 그때 막 한참 불장이었던 네.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블록체인 얘기 나올 때도 블록체인 혁명 막 이러면서 책 나오고 뭐 난리가 나다가 가트너에서 블록체인이요 이제 환멸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 직전 단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짜기로 떨어지고 나면 살아남을 기업만 살아남고 옥석이 가려지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이 블록체인 때 여러 기관이 내놓는 그런 어떤 보고서들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트너가 얘기한 환멸의 골짜기 이게 무슨 커브를 그리던데 혹시 교수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뭐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신기술이 나오고 네. 사람들이 막 그걸 쫓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가 신문들, 막 생겨요. 기대감이 막 하면서 이게 아주 극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게 정점에 딱 다르면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능은 아닌데 이게 실제로 쓰이려면 여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성을 차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골짜기로 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약간 그런 단계가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한 돈 빼기 시작하고 뭐 이런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 거기서 옥석 옥석이 가리기가. 가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받을 기업, 제대로 된 기업만 살아남아서 네. 정상적인 아, 이제 시장으로 진입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죠. 또 약간 성질 급한 이제 사람들을 대변해서 성미 급한 분들을 대변해서 옥석 가리기가 어쨌든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아예 다 버블인 건 아니고 진짜 거기서 옥으로 가려진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독점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거예요.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닷컴 버블 때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있는데 네. 이 중에 무슨 한 50%, 60%가 살아남는다면 뭐 손해볼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는 기업이 뭐 1%, 2% 될까 말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린다 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은 블록체인이든 AI든 메타버스든 뭐든 간에 상당한 양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네. 유행어에 휩쓸려서 네. 너무 많은 돈을 몰빵했다가는 큰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나마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품이 좀 덜한 기업일지 내지는 옥석 가리기에서 그나마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건 저는 이제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원리적으로 그런데 봤을 때. 골드만삭스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네. 뭐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냐면 절대로 단기간 안에 야 AI는 이거야. 정말 이거는 AI의 킬러 앱이야. 우리가 킬러 앱. 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하루의 삶을 살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는 그런 앱 그걸 네. 우리가 킬러 앱이라고 그러거든요. 킬러 앱, 네. 이게 AI의 킬러 앱이야 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기간 내에 등장하지는 않을 거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 장기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란 그 기업의 현금 여력이 충분하든 그렇죠. 아니면 진짜 뭔가 비전이 확실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계속 퍼부을 수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모 기업
기업의 대표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성공할 경우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과잉 투자보다는 훨씬 더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과잉 투자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과소 투자의 위험보다는 과잉 투자의 위험이 더 적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상당 부분 우리엔 투자할 여력이 있고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을 밑단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우리가 어디 보고서에서 어떤 기업을 추천했어. 뭘 했어. 그래서 그 어떤 보도자료에 네. 휩쓸려서 투자를 하다가는 개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본다라면 여러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기업. 네. 특히나 이 AI라고 하는 건 다른 기술보다도 굉장히 막대한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전기도 감당해야 되고 맞아요. GPU도 사야 되고 요새는 데이터도 함부로 긁어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다 돈 내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여력이 충분히 되는 기업.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인류의 어떤 미래를 바꿀 만한 획기적인 기술로서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야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AI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획기적인 기술, 갑자기 어떻게 탁 나타나서 우리 삶을 바꿨다. 이런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킬러 앱이라는 걸 말씀드리긴 했지만 킬러 앱이 등장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AI에서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최초의 킬러 앱을 얘기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네. 꼽거든요. 네. 파워포인트, 워드 프로세서, 그렇죠. 엑셀 뭐 이런 거. 그런 킬러 앱이 과연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켰을 때 네. 그럼 그 중에서 사용하는 앱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러면 이제 검색 프로그램이 그쵸, 있고요. 검색. 근데 무슨 톡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메신저. 예. 그 다음에는 따지고 보면 사실 뭐 카메라 앱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 쓰는 그런 게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AI 분야에 그럼 킬러 앱이 있을까? 예를 들어 챗GPT 그 채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좀 안 쓰면 어때요? 생활하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러면 잘 요새 시장을 보면 AI 킬러 앱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건 역시나 AI 검색 같아요. AI 검색이요. 그래서 지금 챗GPT, 오픈 AI에서는 서치 GPT를 지금 내겠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치 GPT를 사용해 보실 베타 사용자들을 우리가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1만 명 모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글로벌 테크 거부들이 네.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AI 검색 대표 기업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플렉시티. 거기도 네. 사실은 AI를 검색과 붙인 겁니다. 지금 구글도 사실은 그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걸 발표했죠. 네. 그것도 결국은 애플의 시리라는 검색 엔진을 AI랑 결합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건 과연 뭘까? 왜냐하면 이미 킬러 앱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의 킬러 앱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글이 이 검색 시장을 잡으면 그걸 어떤 뭐 타겟 마케팅이랑 결합시켜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보여줬고 그래서 검색 엔진을 AI랑 결합시키면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뭐 개떡같이 질문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그 사람에 딱 맞는 어떤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준다. 이런 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AI를 검색이랑 붙이면 어떤 언어로 얘기하든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그 사람이 딱 원하는 보고서를 우리가 링크를 계속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네. 한 번에 만들어주지 않을까?
지금 그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킬러 앱이 될까? 이거는 조금 미지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이미 오픈 AI 챗GPT를 결합해서 시장에 서비스를 내놨으나 그게 생각보다 어떤 돌풍을 일으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소구력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검색과 AI를 결합하는 것이 킬러앱의 가능성은 있으나 네. 그것이 정말 킬러앱이 될지.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어떤 바꿔놨듯이 네. 또 스마트폰은 사실 킬러 앱이죠. 그 자체로서는. 그렇듯이 우리 삶을 바꿔놓을까? 이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어쨌든 AI 검색, 서치가 제일 좀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AI라고 했을 때 킬러 앱에 좀 가까운 그런 이용 기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채팅 서비스, 챗 GPT로 촉발된 네. 채팅 서비스는 사실은 챗 GPT에 들어간 여러 핵심 기술들, 특히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은 구글의 어떤 AI 팀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화시킨 건 오픈 AI란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챗 GPT를 가지고 뭐 이용자는 단기간 내에 많이 끌어모았지만 그걸로 수익을 창출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퍼플렉시티라거나 이런 검색은 분명히 회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맞춤형 검색을 내보내서 이거 업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AI를 결합시키면 이용자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언어를 써도 다 알아듣고 검색 엔진이 또 내가 대충만 얘기해도 내 성향을 파악해서 원하는 결과를 주니까. 그래서 이게 이용자의 어떤 니즈도 충족시키고 네. 기업체에 돈도 벌게 해주고 그래서 야 이건 킬러 앱으로 딱인데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나마도 예상이고 몇 개 없고.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예전에 제가 이제 이 교수님 만남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AI 산업은 과거에도 1970년대, 80년대 후반에 기술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침체기를 2번 겪었다. 그래서 이번이 3번째 윈터, 겨울일까? 뭐 이런 얘기를 누가 써놨더라고요. 네네. 그럼 과거의 기술적 한계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공신경망 뭐 이런 얘기 많이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네,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어떤 뇌 구조를 본따서 AI 프로그램을 만들면 얘가 조금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념은 상당히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차 AI 겨울은 왜 왔냐 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거네. 엄청 대단하게 만들었는데. 네. 저런 간단한 문제, 우리는 보통 뭐 익스클루시브 어어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간단한 문제도 못 푸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환멸의 골짜기로 빠지는 거죠. 쭉, 저거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back propagation이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 네. 간단한 문제도 못 푸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이용하면 앞서 1차 AI 윈터 때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기대치가 쭉 올라가요.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2차 AI 겨울은 왜 왔냐 하면 뭐 문제점을 해결하고 뭐 사람의 뇌구조를 본따서 어떤 걸 하고 이거 다 좋은데 그걸 하려면 여러 단계에 거쳐서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얘를 학습시키는데 막대한 데이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런 고성능 컴퓨터 이 문제는 소위 이제 엔비디아가 촉발시킨 GPU라는 게 어느 정도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문제는 인터넷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각종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 신변잡기적인 글들을 막 써서 막 올려서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보고가 생기는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그런 데서 막 긁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네. 실제로 오픈 AI가 내놓은 챗 GPT는 실제 인터넷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학습을 시켰거든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돼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야, 인터넷에 우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이 데이터들을 누구 마음대로 쓰라 그랬어. 우린 학습용으로 쓰라는데 동의한 적 없어.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돈 내고 써.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오픈 AI는 타임즈 매거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거진. 예, 타임스지하고 MOU를 체결해서 실제로 그 신문 기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70년대, 80년대는 10년이라는 갭이 있었는데 80년대 이후에 지금은 2024년이니까 거의 40년 이상의 갭이 이번에는 있었잖아요. 네. 1차, 2차, 3차. 굉장히 길었더라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선 문제들이 해결이 됐지만 사실은 그 겨울이 그렇게 빨리 극복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연구하던 어떤 스타일을 좀 바꾼 것들이 큰 힘이 되긴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성능 컴퓨터가 나왔죠. GPU라는 거. 네. 그건 사실은 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워낙 독보적으로 그 시장을 개척을 했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문제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줬고, 네. 물론 지금부터는 또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데이터를 돈 내고 써야 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그다음에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 기술 개발을 급속도로 가속화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그걸 특허를 걸고 그다음에 그거를 학술 대회에 투고해서 발표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학자들이 연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학회에 가려면 돈 내고 내가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제한적인 사람만 그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 정보들이 특허를 걸었을 경우에는 그거 사용하려면 특허료 내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AI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께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내가 연구한 결과들 그리고 그 데이터셋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료로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AI 진영에서는 남이 만든 연구의 모든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이것을 개량한 버전이 며칠 있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급속도로 기술적 발전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박자가 맞은 거죠. 어떤 고성능 하드웨어, 네. 데이터, 네. 그다음에 연구자들의 어떤 개방형 연구를 통한 개방형. 급속도의 기술 발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부흥기를 만들게 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재미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킬러 앱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싹수가 있는 기업들, 싹수가 있는 기술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특허를 걸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진 않습니다. 싹수 있는 기업이나 기술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그렇게 특허를 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고 조금 폐쇄형으로 간다거나 기업들도 그러면 마찬가지고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돈이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2차 AI의 겨울이 오고 다 같이 대동단결해서 이걸 열어보자. 벗어납시다. 맞아요. AI는 여기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단결해서 그걸 보였단 말이죠. 대동단결. 그런데 이제 그게 보이니까 네.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사실은 뭐 아낌없이 모든 걸 공개합니다. 기부합니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옛날의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